미친 새끼! 내가 너 그런 줄 알았어! 영화 친구 김시선. 얼른 나와요. 너냐? 너지? 장부 빼돌린 거. 모든 것을 다 알고 오국장 안성식을 찾아온 오영. 어떻게 하셨어요? 조사 내용엔 제보자 A라 적혀 있었는데 그걸 공유하지 않았는데도 오국장은 이미 알고 있었죠. 게다가 제보자가 금동식? 그렇게 오주식품의 장부를 오국장의 집에서 찾게 된 조세 오국. 시원하게 세금을 추징받습니다. 총 672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야, 니들 뭐야 지금? 남의 회사에 와서? 그런데 황동주는 이렇게까지 해서 죽은 아버지의 어떤 비밀을 찾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한편 모든 것이 황동주의 계획대로 흘러가자 임시 오국장 오영은 비밀리에 친한 기자를 만납니다. 근데 괜찮겠어? 그러면 다신 그 친구 믿는 게 어려워질 텐데. 황동주가 잘 나가는 회계사였는데 박봉인 공무원이 됐고 PQ그룹의 상무로 있다가 내부 고발하고 죽은 황철민의 아들이기도 했죠. 황철민. 맞아. 이 있습니다. 사건이 커질 수 있게 유도한 거야. 인태준이한테 능력을 입증시키려고. 이 새끼가 이게 자신만의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국세청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오영. 실제로 황동주의 큰 그림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이 조세 국장들을 흔드는 게 첫 번째예요. 중앙지청은 이 5 모두를 잃어야만 하죠. 인태준은 이미 조세 3국장과 5국장 2명의 장군을 잃은 것이고 그 자리에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앉히려는 건데 조만간 조세 3국의 자리 하나 날 거예요. 동주가 이토록 복수의 혈안이 된 이유가 뭘까요? 불현듯 죽은 아버지와의 일이 생각난 동주. 그때는 여론재판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죠. 시대의 양심처럼 굴다가 후원금까지 해먹은 인간으로 PQ라는 그 거대한 놈들이랑 싸우는 것도 바보 같았고 그 피해를 내가 같이 보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근데 PQ그룹과 국세청이라는 고래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은 동주의 아버지. 그 모든 비밀의 중심엔 인태준이 있습니다. 과연 동주의 그림대로 계속 흘러가게 될까요? 인태준이 그리 만만한 사람은 아닌데 말이죠. 오국장 책임으로 여론을 움직이기로 한 인태준. 기자회견 열어서 입장 발표해. 모든 걸 인정한다. 국민께 사죄드린다. 안성식이 실명 공개하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 걸로 그렇게 정리하자고. 그에게 사람이란 언제든 쓸모가 닿으면 버려지는 그런 소품에 불과했죠. 문제는 이걸 어떻게 갚아주느냐인데. 사람 동원을 민처장 뒤 좀 밟아봐.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인태준을 찾아온 오국장 안성식.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장관님. 안성식은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이들의 자료를 가지고 인태준을 협박하는데 파일이 있습니다. 얻어먹은 게 있는 간부들의 차명 계좌 액수 전부 적어뒀습니다. 국세청과 일하는 대한민국 그 어떤 기업과도 일할 수 없을 텐데 말이야. 태준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협박했다간 재취업이 어려울 판이었죠. 이걸로 동주의 계획이 일부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곤란한 건 조세 5국장만이 아니었죠. PQ그룹 관계자에게 바람을 맞은 인태준. PQ그룹 관계자가 어디 갔나 했더니 인연이란 게 정말 있나 보네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만나죠? 그러게요. 차기 국세청장에 민 차장이 더 가까워지자 곧바로 로비 노선을 바꾼 건데요. 그때 황동주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거라고. 팽당한 인태준을 찾아온 동주. 모든 걸 계획하는 동주가 생각 없이 여기 왔을 리는 없고 과연 둘 사이엔 무슨 대화가 오가는 걸까요?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동주의 계획과 달리 오국 국장은 중징계를 받게 됐지만 조세 상국장은 혐의 없음으로 자리를 보존합니다. 상국장이 아주 신이 났네요. 반면 중징계가 확정된 오국장과 만난 임시 오국장 오영. 이번에도 마누라가 아팠냐? 둘은 과거의 조세 사국에 함께 있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지만 돈 받아 처먹은 조사관이 세무조사로 사람을 죽여? 우리 마누라가 아프네.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나한테 빌었냐? 지금도 그때도 오영을 가로막는 태준. 과거엔 모든 것을 오영이 감당하는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부탁? 세무조사로 몰락한 회사 대표의 딸을 지켜주기로 했는데 다시 돌아온 오영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번엔 지켜줘야 할 사람이 없죠. 이쯤 되면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냐? 하지만 아직 인태준을 이길 순 없습니다. 어쨌든 인태준 역시 서열 2위 민 차장과 국세청장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중앙지청이 안 좋아질 때를 꼭 기다려 오신 분 같으시네요. 아직 상국장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황동주의 다음 계획은 뭘까요? 그때 야구 방망이를 들고 조세 5국에 찾아온 남자. 미친 새끼. 내가 너 그런 줄 알았어. 다짜고짜 야구 방망이로 동주를 위협하더니 급기야 업어치기를 해버리는데 넌 임마 사람도 아니야. 살인자 새끼야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동주가 살인자라니. 알고 보니 남자는 동주를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전 5국장 안성식 국장으로 착각한 건데요. 걱정 마세요. 저 병원비 그쪽에 다 청구할 거예요. 오래전 부조리한 대표업체 금일신용의 장부를 훔쳐서 안성식 국장에게 제보했는데 소식은 없고 그 사이 피해자는 늘고 있었죠. 전부 소액 대출 받은 20대 애들이었어요. 게다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면서 약간의 빚 탕감을 미끼로 피해 사실까지 숨기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팔다리 다 작살난 놈이 곧 죽어도 지 잘못이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발을 헛디뎠다. 지 실수였다. 내가 증언을 해준다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장부까지 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화가 나 조세 5국을 찾아온 거죠. 하지만 당시 법정 이율 따져보면 합법선이라. 당장 지금은 골드캐시로 업체명을 바꾼 금일신용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금일신용은 혜영에게도 뼈아픈 기억을 남긴 대부업체였는데 2년 전 아픈 딸을 위해 돈을 빌린 엄마가 딸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가 금일신용이었다고요? 네. 수법이 악랄하기로 유명했어요. 한편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상국장은 조심스럽게 어떤 박스 하나를 인태준 청장에게 건네는데 이게 뭘까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청장님? 상국장은 황동주가 자신에게 비리가 담긴 내부 문건을 건네주며 자신의 편이 되어주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인태준에게 고자질을 하는데 갑자기 호탕하게 웃는 인태준. 너무 좋은 걸까요? 그때 네가 졌다 정이라. 예? 네가 줬어 황동주한테.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알고 보니 지난날 홀로 남은 인태준을 만난 동주는 인태준 비리 문건으로 상국장의 충성심을 테스트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 공격할 빌미를 만들겠다는 뜻 아닐까요? 예상대로 상국장이 전달한 문서 중엔 인태준 청장의 비리 문건이 없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국장이 나중을 위해 따로 챙겼으니까요. 언제든 인태준을 공격할 수 있도록. 이 제안으로 동주는 태준에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상국장을 날려버릴 수 있게 됩니다. 황동주 무섭네요. 오해십니다. 오해십니다, 청장님.
그렇게 5국장에 이어 3국장이 날아갑니다. 결국 황동주 계획대로 흘러갔네요. 공석이 생겼으니 이제 자리를 채워야겠죠? 새로운 국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는데 나도 해봅시다. 추천. 이제까지 조용히 있던 국세청장이 특별히 5국장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자, 들어오세요. 오영 과장? 가끔은 뭐 싸워도 볼까 합니다. 그거 참 볼만하겠네. 인태준 국장이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을 5국장으로 추천하는 국세청장. 이대로 당할 인태준이 아니죠. 곧바로 오영에 대한 책임을 국세청장에게 전가합니다. 그 말씀은 조세 5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직접 지실 거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임 청장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구만요. 이 둘의 보이지 않는 힘싸움도 장난 아니네요. 결국 국세청장 추천과 최종 투표 결과로 임시에서 진짜 조세 5국장이 된 오영. 자, 신임 조세 3국장의 노선주, 조세 5국장의 오영이 선출됐다. 잘해봐. 기대가 커. 그만하라는 소리 나올 때까지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오영 5국장. 사람 인생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한편 감찰 조사에서 전 5국장 방에 무단 침입해 뭔가를 훔쳐가는 황동주의 모습이 발각되고 마는데요. 감찰과와 5국장의 압박이 이어지는데 그 위기의 순간 황동주는 4국장에게 곤란한 문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쓱 4국장에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도로 훔친 겁니다. 은폐하려고요. 그걸 보는데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4국장은 급하게 일을 마무리합니다. 황동주가 이 정도 놈일 줄은 몰랐겠죠. 너 황동주가 이렇게 나올 거 알고 있었냐? 제가요? 과거 4국장은 곧 내쳐질 3국장에게 이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그림 하나만 더 세팅되면 그 꾸민 거 황동주다. 전 3국장이 괜한 조언을 한 게 아니었네요. 어쩌면 황동주의 다음 타깃이 인태준의 오른팔이자 황동주 아버지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4국장 이기동 아닐까요? 야, 이제 4국장까지 날아가면 인태준 큰일인데.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황동주에게 놀란 걸까요? 아니면 두려운 걸까요? 너 뭐하는 새끼냐고 임마! 저 사람들 상대로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동주의 팩트 폭행에 머뭇거리는 오영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번 사건 해결할 수 있어? 금일신용 그리고 골드캐치 만든 전주 찾을 수 있냐고. 2년 전 오영은 금일신용을 코앞에서 놓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저 증거만 잡으면은요, 이거 전주까지 치고 올라가서 일망타진 가능하고 여기서 물러나면은요, 얘네들 그냥 아뜨거하고 지하로 다 숨어버려요. 그러다가 몇 달 동안 쉬쉬거리다가 또 똑같은 수법 반복하겠지. 또 금리 3000%씩 매겨가면서. 결국 그로 인해 오영과 혜영은 끔찍한 현장을 보고 말았죠. 과연 이번 사건을 맡게 된 황동주는 오영의 전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편 급하게 도망가는 여성. 강압적인 채권자와 무기력하게 당하는 채무자로 보이는데 조세 5국은 골드캐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던 한 여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지만 그래서 그 여자분 지금 어디 있어요? 누구? 바람 폈던 선생님 애인. 웃겼죠, 진짜. 맞아. 바람핀 여성에 대한 문제로 끌고 가버립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목격자들조차 시시하게 되는데요. 이래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은 왜 피해를 받고도 입을 열지 않는 걸까요? 희한한 게 꼭 가폭 사건 같이 피해자가 항상 먼저 나서더라고요. 자기 실수였다면서. 피해자들한테 보험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게 좀 이상했죠.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데 보험을 들 돈은 어디서 난 걸까요? 세상에는 절대로 줄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사채고 하나는 거짓말.
알고 보니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합심하여 고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사기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죠.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게 헌법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게 두려웠겠죠. 공범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공범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 엄마에게 뼈아픈 말을 하고 나와버리는 동주. 그런 동주에게 화가 난 혜영. 남들처럼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그런 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딘가엔 있다고요.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청년들을 노예화시키는 이 못된 기업 골드캐시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재신형이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이거 첫 만남에 떡값 얘기를 꺼내시고 떡값이라뇨? 이거 돈 빌려주는데 아니에요? 일단 빌려준 돈은 어떻게든 받아내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사실 골드캐시 뒤엔 PQ그룹 재무이사 류용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드캐시의 국세청 조사관 하나가 나타났다네? 국세청? 인태준과 민소정 사이로 오가며 PQ그룹 로비를 한 바로 그 사람인데 사실상 PQ그룹의 두뇌로 회사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었죠. 사장님께 도전하는 상대에게는 물불 가리지 말라고 하셨고요. 잘해. 확실히 잘해. 어? 야, 이거였구나. 우리 류용신의 생존 비결. 사실 그도 PQ그룹 가족의 일원이었지만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장인 형에게 무시를 당하며 개노릇을 하고 있었는데요. 옛날에 너 그 비 맞은 강아지 새끼 마냥 우리 집 처음 기어 들어왔던 날. 주인을 보고 짖는 순간 제 자리는 없을 거라고 하셨죠 아마. 분수를 알아야 르시성과 구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개가 힘이 세지면 주인을 무는 법이죠. 그는 주인에게 한껏 몸을 낮추고 있었지만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조 실장님. 어? 일을 되게 잘 하시나 봐. 뭘 다 알아서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디 하나 이 나가는 데 없이 살고 싶으면 명심합니다. 저 새끼들은 용서라는 게 없어. 내가 증인이야. 골드캐시 정체 드러나는 순간 다 끝이라고. 덕을 품은 개라. PQ그룹 내부 사정도 꽤 복잡하네요. 한편 드디어 도망간 여성을 찾은 동주. 그때 그 목격자들이 숨겨주고 있었네요.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동주는 이번엔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될까요? 저번에 이어 웨이브 오리지널 트레이서 4, 5화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동주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면서 인태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그동안 베일에 감춰진 PQ그룹에 대한 내부 사정이 드라마를 통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흥미로워지는 느낌입니다. 일단 PQ그룹 류용신이 어떻게 주인을 물어버릴지도 좀 궁금하고 동주가 앞으로 어떻게 인태준과 그 거대한 PQ그룹을 상대할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동주가 인태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비밀과 혜영이의 숨겨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숨겨뒀으니까요. 웨이브에서 직접 4, 5화를 보시고 6화 이후로 쭉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2년 1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2편을 웨이브에서 선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쭉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웨이브가 올해 정말 재미난 작품을 많이 준비해뒀다고 저에게 귀뜸해줬으니까요. 앞으로도 김시선 채널을 통해 소개받고 놓친 이야기 흐름을 정리하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을 들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